젊어서 일할 힘이 있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살아갈 때는 자녀와 친구와 가족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면 기쁨이 돌아오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몸의 기운이 빠지고 경제 활동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찾아오면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괜찮다 생각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큰 짐이 되어 돌아오고 내가 내 삶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는 사실을요. 어느 분은 평생 친구를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함께 일도 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며 지나온 시간이 있었기에 친구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친구가 힘겹게 찾아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고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나 갚겠다고 약속하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함께 나눈 정을 믿고 자신의 가장 큰 노후 자금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언젠가 갚을 것이고 그동안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는 바쁠 테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연락이 거의 닿지 않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번호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친구가 새 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지만 약값이 아까워 하루는 먹고 하루는 참아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약값 때문에 고민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새 차를 몰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고 모두가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나를 지킬 방패는 결국 나뿐이라는 사실을요. 또 다른 분은 자녀를 위해라면 자신의 한 몸은 아무렇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보태고 유학 보내겠다는 말에도 기꺼이 응원하듯 도와주었고 결혼 준비와 신혼집 보증금까지도 마음껏 지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면 언젠가 나도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가 조금 어려워 보이면 생활비를 보태고 손주들의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조금 더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통장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때마침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수술과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이 필요해 자녀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각자의 집 대출과 생활비 때문에 도울 여력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녀에게 흘려보낸 돈들을 떠올리니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술을 하고 매달 이자를 갚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지원을 끊은 뒤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같았지만 관계는 돈이 멈추면서 함께 변해버렸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래 살아온 집만큼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집에는 함께 쌓아온 추억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나중에 자녀들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증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온 세무사도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고 자녀들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툼도 없을 것 같고 부모에게도 편하다는 말을 들으며 소유권을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 자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집을 팔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 했고 다른 쪽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미 서류상 주인은 자녀였기에 부모가 말릴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팔렸고 자녀들은
그 돈을 나눠 갖고 떠났습니다. 정작 평생 그 집을 지켜온 부모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갑자기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했고 익숙한 동네와 이웃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내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본 적 있는 흔한 현실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상처받고 더 빨리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 이후에 삶은 소득이 줄고 병원비와 요양비 같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적어지기 때문에 작은 재정 실수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도 집값과 교육비 그리고 대출에 치이며 살고 있어 부모를 편하게 돕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지 그것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마음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60 이후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후 자금을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생존을 위협하는 크기의 도움 요청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표현은 부드럽더라도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큰 자산의 명의를 절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절세라는 말에 흔들리다 자녀에게 미리 넘긴 집 때문에 평생의 안전망을 잃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과 제도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에게 나가던 지원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줄이거나 멈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과한 경조사비 대신 정기 검진을 챙기고 비싼 외식 대신 내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을 사 먹는 선택이 더 현명합니다. 돈을 써야 유지되는 관계보다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인연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안정되어야 자녀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60 이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저축하는 수준을 넘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로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잘못 짜놓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60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으며 노후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후 자금을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급하다고 말하면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이후의 경제 구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지출 하나가 월 단위가 아니라 평생 단위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마음속에서 완전히 따로 떼어내야 합니다. 통장을 분리하고 손대지 않을 금액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통장과 비상비 통장을 따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 금지 구역에 손대지 않는 선에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 오더라도 내 노후가 위협받는 순간에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미리 정해둔 문장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노후 대비가 불안해서 여유가 없다. 나도 병원비와 생활비가 걱정된다. 이런 표현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진짜 인연이라면 서운해하기보다 이해를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의 명의를 끝까지 지키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리 정리하면 나중에 자녀에게 짐을 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는 마음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그 집과 자산에 대한 주도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번 넘어간 명의는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린다 해도 가족 간 갈등이 크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예순 이후의 자산은 절대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명예 유지의 장점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혹시 서운해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자녀들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과 자산은 부모 스스로가 지키고 있는 편이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특히 집과 같은 큰 자산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노후의 기초 안전망입니다. 이 집이 없으면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할 때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절세를 위한 조기 증여보다 안전을 위한 명예 유지가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어 자녀에게 나가는 정기적 지원을 점검하는 전략은 노후 재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자녀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생활비를 도와주다 보니 어느 순간 자동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이 자동 지출이 노후 자금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겠지만 그 마음이 내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놔도 이제는 건강이 걱정되고 병원비를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전처럼 꾸준한 지원이 어렵다. 이런 말은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흔드는 핵심 변수는 건강과 재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일상의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를 위한 지출보다 건강을 지키는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경조사비를 줄이고 병원 검진을 제때 받고 작은 통증이라도 바로 치료하는 것이 노후의 안정성을 크게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미루다가 병이 커진 뒤 큰 비용을 지출하며 후회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건강한 식단을 챙기거나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고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돈이 섞이면 관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변하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주는 관계라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와 상대 모두에게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진짜 인연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남에게 잘 보이거나 과한 체면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리고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안정되어야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나를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실천해 온 방식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삶의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